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의 동반자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전국 약 4,500여 개 SK 주유소에서 주유 후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자동 증액되는 네트럭 VIP 적재물 담보와 전국 19개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인 SK 네트럭 하우스를 국내 화물운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관리자가 적재물 사고 처리와 상담 일지가 사고 사례를 정리한 영상 제공으로 화주, 운전자 지식 또는 운송사업에 필요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 시청입니다. 화물차 적재물 사고 보상한도 초과 운전자, 운수사업자 피해 사례 영상입니다. 이 화면은 화물을 적재한 후 도로를 정상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위 상담 사례 영상은 www.1588-2108.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적재물보험 보상한도 초과 사고 피해 상담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의뢰인의 작성 글입니다. 큐 개인 화물차 적재물 보상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저녁 7시경 매형이 화물을 받아 경남 창원에서 충북 음성으로 화물을 운송 중 진해 톨게이트 부근에서 서행 중인 앞차 트레일러 차량 후미를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매형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경찰 의견입니다. 앞차는 트레일러라 사고 부위가 경미하고 다치지도 않고 해서 경찰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용인 근처로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던 중 매형의 동료분께서 실려있던 화물은 어떻게 했냐고 해서 급히 수소문 끝에 접수받은 전국 영시 콜화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난 상태라 화물 배달을 다른 분한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잘 치렀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물에 대한 파손이 발생되었다고 손해사정사 연락이 와서 적재물 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지인분들께 물어보니 전국 영시 콜화물의 매형 이름으로 적재물 보험 5천만 원이 들어져 있는 걸 확인했으며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의 보험 접수 통보를 해주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가입한 적재물 보험이 보상한도 5천만 원이라 그 이상의 처리 비용은 구상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화물의 가액은 2억 원 정도라 하고 사출기에 들어가는 제품이며 일본 주문 제작품이라서 비싸다고 합니다. 파손에 대해 일본에서 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상을 2억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리 비용은 손해사정사에게 현재 산정 중이오나 5천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니 변호사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진행사항이 나오고 나면 바로 변호사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3. 매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자에게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접수, 어플, 받은 전국 영시 콜화물에서 상담을 하였더니 고가의 물품은 제품 내용하고 물품 가액을 고지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물품 내용 및 물품 가액 미고지 접수받은 내용을 화면 캡처해서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들어보니 전국 영시 콜화물에서 접수받아 어플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매형이 작성한 운송장 등은 없는 걸로 파악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매형의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 약 3시간 정도 물건을 싣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늦게라도 화물을 실어서 어린 조카들하고 누나하고 먹고 살려고 일했는데 망자가 되었고 또 이런 고가의 물건을 일반 개인 화물에 실어서 보내려는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경남 창원에서 충북 음성까지 25만 원의 운임이었습니다. 화물 운전자 분들께 물어보니 누가 이런 고가의 물건을 25만 원 받고 운임하냐고. 이렇게 비싼 물건이라면 큰 대기업 물류회사하고 거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개인 화물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보험에 대부분 가입하고
그 이상의 화물 물건은 취급 안 한다고 하고 사고 시 문제가 돼서 정말로 우리 매형의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의 책임이 다 있는지요. 조그만 아파트 2억 7천만 원이고 은행 빚은 6천만 원입니다. 애들도 아직 중고등학생이고요. 딸랑 작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사고로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들께 좋은 의견 및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방성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변호사 방성현 법률사무소 2018년 1월 5일. 안녕하세요. 로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변호사 방성현입니다. 상법 규정상 고가품인 경우에는 송하인 배송 촉탄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의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물품이 고가품인데도 종류 및 가액을 미리 고지한 바가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액이 큰 만큼 해당 사실자료와 함께 가까운 변호사 상담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차분히 대처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으로 고객센터에서 활동하는 도로분야 교통안전관리자께서 적재물 사고에 대한 자문 내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 사고 발생과 교통사고 조사 후 적재물 피해 배상금액 산출 중에 있고 운전자 화주 주선사업자 등 동종업체 이해 관계자께서 네트워크 콜센터 적재물 안전관리자께 각 법적 책임을 묻는 등에 있으나 최우선적 답변으로는 운송차량 운송주선사업자 선 과제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속한 피해 파악, 잔존물 파악 후에 먼저 사출기 가동 지연 등 2차 피해로 당사자 합의장애 요소 제거, 부족한 보상한도 보존하며 또한 화주와 주선사 간 계약 또는 화물정보망, 어플 중개 대리 사실관계 파악 후 법적 대응에 필요하며 적재물 피해 금액 2억 원 청구 금액을 오더 내린 주선업체 파악과 피해액 최소 노력, 운송수탁증 미발행 경위 파악하여 관할 관청 확인을 받아 두어야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적재물 사고가 운송사업자 차주 운전자에게 주는 교훈으로는 교통사고 시에 피해를 줄이려고 가입하는 적재물보험이 특히 유상운송을 하는 개인용달 개별 화물 또한 한대 법인 지입 차주분은 아래의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1. 운수회사 또는 콜센터 획일적으로 가입하고 지입료 회비 포함 보험료를 납부대행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위 사례와 같이 보상한도 부족으로 추가 보상이 발생합니다. 2. 사고 시 부족한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품목이 빠진 계약을 차주 및 운전자가 추가 피해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3. 계약 사항을 방치하고 위 사고와 동일하게 구상권 청구가 화물차 차주 운전자 운수회사에게 전액 청구 보험 가입하고도 부동산 압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4. 적재물보험 가입 결정은 사설 정보망 단체 협회 소속 회사를 적재물보험 보완한도 적재물배상 능력 고가 적재물 식별을 운행 당사자 또는 차주가 결정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화주가 요구하는 화물운송을 화물정보망 어플에 요청하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에게 주는 교훈은 1. 위 사고 유형은 국내 화물운송 시장에 지극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적재물 사고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적재물 피해 수습과 화주가 청구할 손해배상을 적재물보험 가입으로 사전 준비하여야 하며 3. 불특정 다수 차량의 100% 위탁운송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종가제로 가입 권고하며 4. 주선사업자가 가입하는 적재물보험에서는 약관이 정한 화주 피해 물품 배상, 소송비용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지원됩니다. 끝으로 당사자 질문에 네트워크 자문과 네이버 지식인 상담 변호사 방성현님
답변 글이 운수 당사자 가족의 사고 해결, 사전 손해방지 손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국가자격 도로 분야 교통안전관리자께서 정리하였습니다. 네트럭 VIP 적재물담보 배상 책임 상담 및 접수는 적재문 배상 책임 보험 고객센터 1588-2108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의 동반자 적재물 배상